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쪽에 문무대왕릉 쪽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거리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마을이었고 옛날 사진을 보면 집들 사이에 이 탑 두 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 정말 원래 감은사인지도 정확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곳에서 이제 70년대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면서 이곳이 감은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감은사로 확인이 되니까 여기서 가까운 대왕암이 문무대왕릉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확정이 된 것이죠. 감은사는 감사한다, 은혜에, 이런 뜻이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은 절. 누가 지었냐면 신문왕이 지었습니다. 신문왕은 아버지를 동해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동해 용이 되었다는 말을 믿고 믿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 아버지의 그 뭐랄까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전에는 이 앞에까지가 그 강과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이 되어서 이곳에까지 와서 이 감은사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당에 가서 확인해 보면 밑에가 바다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이곳에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원형이 흐트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큰 절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큰 두 개의 탑, 그리고 근처에 대왕암, 문무대왕릉,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토암산이죠. 저쪽으로 가면. 그래서 토암산 쪽으로 이어지는 저 멀리 보이는 산, 석굴암까지 분명히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백제의 도망간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힘을 길러서 다시 신라를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삼국 통일 이후에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만한 어떤 신앙이나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만파식적 설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신문왕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무덤을 보러 왔는지 보러 오는 중에 갑자기 용이 나타났고, 그 용이 섬이 하나가 되었다가 두 개가 되었다가 하는 섬에 있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피리로 만들었고, 그 피리를 불었더니 굉장히 나라가 평화로워졌더라 라는 그런 만파식적 설화도 이곳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파식적 설화는 경주 박물관에 가면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에밀레종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두 탑을 보시죠. 자, 궁금한 거 있나요? 저 철기둥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원래 탑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로 따지면 기초 부분이 하는 게 기단부고요. 그 위에 이제 네모난 돌 하나, 그 위에 지붕돌 하나. 요게 이제 탑의 몸돌이에요. 근데 몸돌이 3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층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네모 반듯한 것은 저거는 기초기 때문에 층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돌 하나, 그러니까 옥신석 하나, 옥계석 하나 해서 1층, 2층, 3층이죠. 요게 이제 탑신부예요. 그래서 밑에 기단부, 탑신부. 그 다음에 제일 저 위에 있는 기둥 부분에는 아주 화려한 조각들을 원래 저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상륜부라고 그래요. 오늘 좀 이따 우리가 불국사에 가면 통일신라 석탑의 가장 완벽한 모습인 석가탑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탑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위에 있는 다양한 조각들이 전부 다 뭐야?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꼬챙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게 부서진 것인지 아니면 위에 있는 조각들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륜부가 굉장히 황량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참 아쉽죠. 저것들이 남아 있었다면 이 탑이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가치도 지금보다 훨씬 물론 지금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높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상륜부를 받치는 돌도 이 동탑과 서탑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서탑에 있는 상륜부 저 밑에 그 네모난 받침돌은 새로 지어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찰주라는 거다, 그렇죠? 네, 찰주. 상륜부에 뭐 다 하나씩 이름이 다 있어요. 조각하는 것들을 위에 이제 여러 개 받치기 위한 그것들이 뼈대 이제, 같은 거. 네, 그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죠. 그리고 저기
게 몸통 있고 지붕 쌓기 전에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의 개수가 의미가 있어요. 아, 어떤 어깨에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큐. 없어요. 저거는 모르겠어. 나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탑이 통신사 남아있는 석탑이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탑이 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기둥 자체도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됩니다. 낙서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낙서되어 있는 거는 좀 나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저렇게 내가 옛날에 스위스에 갔을 때 거기 한국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엄마 왔다 감 너희도 왔다 가라 이렇게 돼 있던데 절대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경복궁 담벼락 낙서했는데 맞다. 난리야. 그것도 큰 네. 잘못인데 네. 경복궁 담벼락은 국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국보라는 것도 예전에는 국보가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숭례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보가 사라졌어요. 국보 그 뭐랄까 넘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보는 국보지 1호, 2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국보 1호 그랬더니 남대문, 숭례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국보인 줄 아는 거야. 이 순서를 매기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매긴 거거든.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국보는 나라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뭐 세계에서 유엔에서 하는 건데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국보라고 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아니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의 무슨 가치라든지 무슨 금액을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수 있는 국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은 그만큼 오래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흥선대원군 때 지었으니까 그렇긴 해도 우리가 계속 남겨야 돼. 그리고 경복궁은 서울에 온 사람들이 무조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경복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중심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국보에서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 경복궁 낙서도 크게 잘못되어 있어서 막 이제 여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또 이제 국가유산 중에서도 높은 단계의 문화유산인데 저기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직 뭐